부산 사투리 구수한 정치시사 팟캐스트 라디오 온리원과 아수다. 예, 달빛수다 7회 올리언과 아수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리원님 원숭이 소리 내지 마세요. 예, 오늘 게스트분들 한 분이 오셨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소개하기로. 왜? 항상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별 비중이 없어요, 우리보다. 우리가 중요해. 올리온 지난주에 빠졌어요. 예, 제가 지병이 좀 있어가지고. 지병. 예. 예, 통풍이 있었는데, 통풍이 또 재발을 해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 깁스를 해가지고, 오늘 또 방송 때문에 어제 병원 가서 깁스 풀고, 예, 그래 쩔룩쩔룩거리면서 왔어요. 예. 아니 이게 혈압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 통풍이 이제 뭔가 요산 수치가 높아가지고. 술 많이 먹어서. 예, 술 많이 먹고 무절제한 생활을 하게 되면, 옛날에 황제병이라 해가지고, 황제가 90% 이상 걸렸다는.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하세요. 정상적인 생활을. 서민인데 왜 통풍이 걸려? 저는 올리원 앞동에 사는 101호 아줌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나와. 목소리 나면 안 되는데. 목소리만 나가고 있어요. 아니 게스트가 자기 맘대로 막 말 다 해. 예, 안녕하세요. 101호 옆집 102호 아줌마입니다. 오늘 103호는요, 아기가 아파서 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우리 아줌마들 방송은 이렇습니다. 애잔합니다. 예, 자, 진짜 오늘 애잔하네. 방청객. 방청객 저 먼 게 또 왔고요. 제가 오늘 오시는 분 너무 팬이어가지고 좀 그만하고요. 아, 예, 그만해. 됐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거 꼭 말해야 돼. 아르바이트 째고 왔어요. 중요해. 그 중요해. 야, 생업을도 제게 생업을. 하고 왔어요, 지금. 예, 올려님 자기소개 다 못하셨죠? 예. 하세요. CD 한 장으로 얼굴이 가려지는 남자, 다도 3단, 꽃꽂이 2단, 피아노 3단, 육아 천재가 되고 있는 올리원입니다. 아기 아빠. 예, 그리고 오늘 저희 게스트가 오늘뿐만이 아니고요. 저희 게스트 항상 런던 보이님이 다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예, 정말 업무가 마비되신데요. 제발 전화 좀 그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그 게스트 소개 우리 101호 언니가 해주실 건데요. 아까 목소리 나와가지고. 예. 나 아셨지? 아니야, 몰라. 몰라. 왜? 말 안 하면 몰라. 톤이에요. 말 안 몰라. 아, 목소리 굉장히 몰라요. 중저음이네, 중저음. 몰라요. 뭐 국민 배우 다 아시니까요. 문성건 배우가 아니고 이제 정치인 문성건님을 오늘 모셨고요. 노동자도 인간이다. 전태일 열사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100여 년 전에 동학혁명군이 마지막으로 전투를 벌였던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우금치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살아 진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요즘 투잡 뛰고 계시는데 정치인이 메인이고요. 가끔 돈 벌러 영화 배우 하시는 거 맞죠? 네, 돈 벌라고 아니라 돈 안 주니까 출연료 안 줘. 10만 원씩 받고 지금 세 편째 찍었죠. 마지막으로. 많이 쓰는 걸로 개런티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 10만 원이고 그 투자 못 받는 영화들 제작자 저희한테 근데 돈 넘겨주시면 브로질 화살 같은 경우에 이제 350만 관객이 오셨기 때문에 네. 그렇구나. 그 이 출연료를 나중에 많이 받았죠. 나중에. 진짜 인기가 없나 봐. 10만 원밖에 안 줘. 잘못 모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번에 그 김건태 선배 거 남영동, 남영동. 예, 그게 이제 이번 부산 영화제에서 처음 상영이 되죠. 네. 예. 얼마 전에 기술 시사했는데 저는 뭐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는데 본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아, 저도 예매하려다가 못했어요. 못했어요? 무서워. 다쳤어요? 아,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이 영화 질문이 뒤에 있는데 지금 앞에 나오면 죄송해요. 말리면 안 돼, 말리면 안 돼. 짜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막 진도 나가고 이러시 참 곤란하죠. 저기 투잡인데 저도 투잡입니다. 원래 메인 직업이 있고요. 그건 돈이 되고 하던 일이라 사실은 좀 편하고 좋은데 이거 방송 일을 시작한 지 2달 되는데 돈도 안 돼요. 돈을 써줘. 이건 돈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또 멀리서 정치인도 오시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이렇게 그 즐겁게 하시면 되는데 다만 자기 생업만 안 놓으면 됩니다. 생업이 지금 네, 생각하는 2002년 지경입니다. 2002년 때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내서 저도 생각 낳고 왔어요, 애기 보다가. 와이프가 화내던데. 낮부터 어디 가냐고. 밤에 좀 나와서 술 마시지라면서. 저기 우리 문성근
그 이번 4월 총선에 네. 북강서 을에 나오셨고요. 그랬죠. 아쉽게도 2위로 당선되지 아이고 못해서. 긍정적이야. 맨날 이래. 낙설이만 잘 안 써. 사고가 밝아 사고가. 우리 편한테는 다 긍정적이야. 2위야. 떨어진 거 아니고. 2위 연매다. 오케이 오케이. 연매다. 이 별명이 있으신데 문짝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왕자. 왕으로 모르세요? 아니 그 국민의 명령 운동하면서 거기 최민희 지금 현 좋은 의원 뜻이 된 아니야. 양반 그 양반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운동이 이게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 다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와서 그냥 같이 하시면 된다 생각하는데 그분 얘기는 그렇더라도 꼭 이렇게 챙기고 같이 가자고 주문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당신은 그냥 가면 다 같이 뒤에 갈 거다. 따라간다 사람들이. 네, 이렇게 생각 나를 따라라 이거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왕자병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도와달라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도도하게 보였어요. 아니 고고하네 고고. 아니 그냥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냥 그런 생각을 그냥 한 문왕자. 거라죠. 로얄 패밀리인 건 아시죠? 예. 5대조 문병규 선생님, 할아버지 문재린. 처음 알았어. 아버지 문희카. 몰라요? 근데 그 우리 할아버지 문재린 목사가 네. 그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죠 그 당시에는 조선 사람으로 최초의 카나다 유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해방돼 홀리우드 캐나다 유학생. 저 밴쿠버예요. 그래서 이제 만주에서 해방을 맞았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 오셔서 그 이승만 박사를 만나요. 근데 그 만주에 돌아오셔서 다른 얘기 전혀 안 하셨대요. 그냥 큰일 났다. 이 얘기만 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공산 세력이 확 잡으니까 거기서 많이 당했기 때문에 피난을 서울로 오시는데 그때 미 군정에서 사실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한국에 몇 사람이나 있었겠어요. 거의 전부 공부하다 봐야죠 예. 그때는. 예. 그래서 미 군정에서 일을 하자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안 하고 이제 따라 내려온 그 차남이 문동환인데 문동환하고 막노동을 했다 그래요. 서울에서. 근데 그때 미 군정에 들어갔으면 우리 이제 저 조선일보 쪽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북의 영화를 누렸죠 이제. 네, 적산 마구잡이로 받아들여가지고 밤의 황제가 되는 거지 밤의 황제. 지금 좀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 조상님들의 행적을. 밤의 황제 친구쯤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절친. 새누리에서 지금 막 한참 날리고 다니시죠. 그러니까. 힘을 내시지. 예. 아깝네요. 아쉽네. 네, 술도 살 수 있고 그런데. 안타깝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잠시 이제 소개 끝내고 저희 방송 소개를 예. 중간에 끼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게스트가 훌륭할 때 우리 방송 소개를 좀 해줘야. 예. 묻어가야지. 그러니까. 예. 아니 저도 며칠 전에 그 트윗에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재인 쪽 그 후보 지지하는 팟캐스트들 이렇게 3개, 네. 문재인 TV까지 해서 트윗에 올렸으면 수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예. 많이 감사합니다. 들으셔야지.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달빛 수다가 오늘이 이제 7회 녹음을 하고 있고요. 이게 6회는 지금 편집 중이고 5회까지는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대학 등록금 편하고 문재인 후보 절친분 나오셨던 거하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하고 허남식 부산시장 이렇게 비교한 부분 그리고 이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라가지고 조금 알아보자 해서 네. 이제 조금 이렇게 한 부분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올라온 유신 시대 예 그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저희 나름대로 어떤 게 좀 괜찮았나 우리 추천. 이제 자체평가. MC들이 자체평가요? 예, 자체평가. 예. 올리원님 어떤 게 괜찮으세요? 저는 당연하게 이제 박원순 시장과 허남직 시장. 그게 인기가 제일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왜냐면 이 부산 사람들이 지금 허남직 시장에 대해 관심을 전혀 안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냥 새누리당이니까. 네. 그러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부산 시민들이. 저는 이게 대학 등록금 편 1회가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굉장히 현실적이었죠. 예. 네, 왜냐하면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간 것도 네, 있고 맞아요. 첫 해인데도 불구하고 나운서 1,600 이상이 되는 예. 다 제 득입니다 이거. 네. 제가 잘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은 박근혜 편도 상당히 좋았어요. 박근혜 편도 괜찮았어요. 윤신공주. 예, 박근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되어서 좋았다. 더 몰랐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번 해보고? 아니요, 오리무중? 중고등학생용, 뭐 중고등학생, 대학생들한테 이게 새로운 정보를 주는 집집마다 자녀들한테 들려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기호는 예, 집집마다 우리 집도 고등학생 한 명, 중학생 한 명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예. 리포트도 제출해야 돼. 애들한테 무엇을 바로 아, 들었으면 얘기를 해야지 어떻다고. 참교육이야, 이게 바로. 감히 엄마가 하고 있는데. 근데 지난주에 방송을 하고 지금 편집 중인 수구골통 동네 예, 배틀편이 예, 있었거든요. 그 대구 경북 지역하고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이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지역이 수구골통 지역이냐. 그런 배틀을 했어요. 아직 이제 등수는 안 매겨졌는데. 예, 참 어이없는. 거기 대선 전략까지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정리해서 민주당 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활용하십시오. 예. 정말 어이없는 배틀인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예,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얼마나 힘든 지역에 살고 있나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수구 꿀통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포섭할까 뭐 이런 방법도 많이 나왔었는데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정말 다채로운 방법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들 많이 있었거든요. 일어나야지 듣지. 네, 그렇죠. 그렇지만 요거는, 이 후에 나간다는 거. 아니죠, 아니죠. 이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수구골통이 먼저 나가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간다는 거. 나가니까 아니, 먼저. 되짚어서 예. 문성근 씨 거꾸로 와서 타기? 왔다가 그 전에 6회를 또 들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럴 수도 오늘 하게 될 그 있겠습니다. 7회 그 제목도 모르고 오셨죠? 네. 뭐, 제목은 부산 사람 만나요 문승건 편. 네, 부산 사람이라 이 성자 발음이 잘 안 돼요. 승하고 승하고 안 돼요. 대충 알아들으세요. 네. 문상근. 문성근. 경제민주화 좋아요. 이 지금 뭐 주제는 거창합니다. 문성건 지역 토착 민화 프로젝트. 얼마나 이제 부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점검하고요. 네. 그다음 북강설 사람들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우리가 만나보고 왔어요. 네, 네. 우리 현장 조사까지 하고 네. 게스트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 네. 네. 다른 방송 이렇게 못해요. 괜히 불러놓고 두 시간 그게 뭡니까 힘들게 딱 1시간 반 만에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이게 저희 달빛수다가 다른 이제 뭐 언론이나 신문 뭐 팟캐스트 요즘 팟캐스트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랑 이제 조금 다른 게 이 많은 질문을 이때까지 받으셨잖아요. 팟캐스트나 방송에 나가서 네. 그런 이제 질문 중에 너무 많이 질문 받아가 질린다. 이런 건 뭐 대답하기도 그렇다. 이런 건 패스를 하셔도 돼요. 바로. 네, 패스. 그냥 뭐 괜찮습니다. 예. 하셔도 되고. 이 지역 사투리도 이 부산에서 지금 와서 부산에서 녹음을 하시니까 이 오늘 제목이 부산 사람 만나요 문성근 편이니까 뭐 사투리 구사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구사해 주시고. 맛있나 이런 네. 거 괜찮아요. 못합니다. 아 진짜요? 무슨 영화다? 수라는 영화를 부산말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여기 부산 출신 김승욱 배우라고 있거든요. 해운대에서 맨날 저 통닭 장사했던 친구인데, 네. 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음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으면서 계속 하면 금방 하겠는데 자꾸 이제 서울에 가서 일을 하고 뭐 또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입에 붙질 않는 거죠. 그러면 제가 좀 바쁜데 하루에 30분 통화하죠 저랑. 제가 뭐 전화 영어. 전화. 전화 영어. 제가 시간 좀 내드릴게요 한번 특별하게. 올리원이 너무 친절합니다. 예, 제가 뭐 카인드 해야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오늘 이제 문장님께서 저희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맞다. 문짝이 왜 네. 문짝인지 그거 안 까먹었다. 예, 문짝이 문짝이라고 근데 많이 왜? 부르던데 네. 그 발음이 썩 좋지는 않은데 왜 그렇게 문짝? 원래 그 저 노사모에 명장이 있잖아요. 예. 그 노장이 계시고.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노사모에 좀 늦게 들어갔어요. 2001년 3월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나는 뭐라고 부를까 그런데 짱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 당시에 문 목사가 말씀하신 것 중에 벽을 문으로 알고 박차고 나가라는 시구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차고 나간다. 예. 그러니까 벽이라고 느끼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과감하게 차고 나가라 그런 뜻으로 이제 문짝이라고 졌죠. 문짝. 문팍도 괜찮은데 문팍. 네. 짝보다 허가. 사람들은 좀 강한 거 좋아하거든요. 짝 그러면 왜 문성근 씨가 짝을 찾나 이런 느낌도 네. 들고 하니까 문팍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아, 그럼 저 긍정적으로. 생각 못했어요. 저희는 느낌 좋아. 게스트한테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주려고 이랬습니다. 아, 그리고 부산에 대해서 평소 또 궁금하신 거 있잖아요. 네. 아, 부산 사람들이나 부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이제 팟캐스트를 진행 이렇게 하시다가 저희한테 물어봐도 되고. 네. 저희는 이제 원웨이 싫어합니다. 일방통행. 언제나 쌍방. 예, 왔다 갔다. 쌍방 예. 영어로 안 되나 보네. 아, 쌍방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뭔지. 아, 제가 영화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쌍방이 투웨이야? 처음엔 주제에 맞게 네. 그동안 부산에 많이 오셨고 다 어이, 주위 분들 부산 엄청 분들 오셨죠, 엄청. 예. 많이 계시니까 예. 부산 사투리 얼마나 아시나 검증도 좀 해보고 해보려고 저희가 예, 내용 모르고 오셨으니까. 근데 이제 올리원님하고 이제 문장님하고 두 분이서 경쟁하면 불리하잖아요. 네, 저는 부산 많이 사람이니까. 불러요. 많이 그래서 불러요. 이제 공평한 일년 저희는 공평한 기회를 드립니다. 1년 된 저기 우리 몽개양. 출신 얘기해도 되나? 광주에서 광주 오신. 출신입니다. 예, 네. 그리고 아버님과 문장님이 나이가 지금 네, 같고 동갑이세요. 같은 각자. 집안이에요. 예. 네. 어? 누구 우리 아버지가 아니. 이거 멍게 아버지랑 멍게 아버지. 멍게 동갑이세요. 아이고 저런. 뱀띠. 네. 야, 두 분은 같은 놀랬다. 집안이세요. 예, 한 열 몇 가지만 예. 열몇 개나 돼요? 예, 열 몇 개나 단어로 돼요. 했어요. 문장은 문장 어렵다, 네. 사투리. 문장님이 원체 눈치가 장난이 아니니까 문장으로 하면 다 알아챌 거예요. 당연하지.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내려오면서 사실 울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내려오면서 저희 그 녹음하시는 네. 봉구님한테 이 사투리를 얘기를 했어요. 이거 무슨 뜻이게 그런데 거의 몰라요. 30대인데 저. 예, 거의 몰라요. 근데 저희는 다 알아듣는데. 제가 뭐 아는 게 있나 근데. 그거 말고 뭐 아는 건 있나? 아이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아니 생긴 건 사투리 능수하게 구수하게 생겨가지고 왜 저래?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어른들 밑에서 컸으니까 이게 사투리를 좀 많이 아는 편인데 대부분의 경상도 사람들도 모르는 사투리가 참 많이 들어 있었어요. 예. 시작해보죠. 예. 겁주지 말고 빨리 해. 너무 겁준다. 안 해보세요. 나는 힘들던데. 저거를 꼭 저한테 발음. 그냥 말을 하세요. 그냥 예. 남녀니까 목소리가 네. 헷갈리지 않으니까요. 정지. 정지 저 알아요. 부엌 쪽. 제가 양보했어요. 찐이나 마음씨도 예쁘신지. 이거 힌트 줍니다. 채소의 한 종류입니다. 정구지.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저 알죠. 솔이라고 전라도에서. 말해야지. 부추. 부추. 그렇지, 부추. 저 광주 있을 때 이 저기 정구지 캠핑 찌짐 가서 많이 1대1. 알았어요. 1대1. 예, 선물 없습니다. 자. 선물 없어요? 아이고 선타. 처음 듣는다. 선풍기 앞에 가면 이런 말 나올 수 있는. 시원하다? 그렇지. 쟤 눈치가 빨라, 쟤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눈치가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올 먼게 새첩네. 아유 새첩다. 이건 나도 모르는 말인데. 몰라요. 새첩다요? 네. 이거 어느 나라 말이에요? 새첩다. 이게 네. 제가 특별히 힌트 좀 주세요. 낙동강 하류 강서 쪽에만 강서 쪽 강서울에만? 강서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경남 쪽은 다 써요. 근데 나 저거 맞췄어요. 진짜 뭔데? 예. 첩다. 이 사람 얼굴하고 비교하면 안 될까요? 새첩다. 아이고 얘 오늘 새첩네. 아니 그렇게 뭐지? 참하다는 뜻이죠. 예쁘다. 새침하다가 줄어서 참하다. 새침하다 예, 그 다음은 좀 맞출 것 같은데. 새첩다 나 예. 써봐야지. 산만디 또 산만디. 만디는 저 산 높은데 꼭대기. 오케이. 야, 2대2다, 그래도. 아이고 디비지다. 예? 이거 몰라? 이거 쉬운데. 디비지도 몰라. 맛있어, 디비지다. 아이고 뭐 디비지다. 디비지다. 뒤집자는 거는 선거 때 많이 맞아요. 했는데. 네. 느낌은 예 느낌. 디비지자. 뒤집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그것도 맞아. 맞으셨어요. 뒤집다. 요건 좀 힘들 것 같은데. 깔롱지기다. 이거 좋지. 깔롱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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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맞아. 깔롱지기나 일할 때. 그 생활. 까분다. 아니. 촉삭거린다. 아니요. 약간 깔롱쟁이 이런 말도 있어요. 저거 진짜 깔롱쟁이 이런 말 쓰나? 아닌 것 같아. 아니요, 서울로 치면 뭐 깔쌈하다 할 때. 이런 쌈박하다 이런 거? 아니지. 쌈박. 예, 쌈박. 그러니까 멋쟁이. 좀 못 부리고 나왔다. 그러면 저 오늘 좀 깔롱지겼네. 깔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올리언이 아프고 나서 아이고 예비다.
헤비다. 예비다. 여여 보인다. 맞아요. 야위다. 야 4대2야 좀 분발해. 뭐하냐. 역시 제가 많이 양보하고 부사님이 부산에 많이 사신 게 드러납니다. 아니 멍게양이 어제 뭐라 그랬냐면요. 멍게양이 1년 정도 지금 부산에 거주를 하고 거주를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확실히 문성근님 이길 수 있다, 네. 자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4대2가 어떻게 된 건데? 자, 한 3개 남았습니다. 하고집이. 네? 하고집이라는 이게 정말 거 있어요. 어렵다. 하고집이. 알 것 같은데. 이거 정말 뭐요? 하고집. 하고집이? 하고집이. 하고집이. 할매들 옛날에 말했어. 할머니들. 그 집 딸아는 하고집이라서 진짜 하고집이 돼. 고집 부리는 사람? 아니요. 아니에요? 이게 좀 어려운가 보다. 좀 어렵죠. 그거 정말 어려워요. 애살이 많은 사람. 예. 하고집이. 그러니까 모든 막 하고 싶어 하는 애살도 사람. 모른다. 열심히. 아니요.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하는 열심히 사람. 하는. 그러니까 뭐든 이렇게 애들 너무 열심히 하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럴 때 저거 하고집이. 진짜 뭐든지 하고 싶어. 그 하려는 의지만 넘친다 이렇게 할 때. 그런 뜻이. 좋은 말 많이 아니에요, 배워갑니다. 애살 맞아요. 좋은 말이지. 애살 좋은 있다. 말로. 아이고 추석 끝나고 아들이 가고 나니까 집이 훌빈하다. 허전하다. 조금 달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감정이 아니고 이게 약간 허전하다가 맞나? 허전하다도 뭐 허전하다도 네, 그 통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다 이런 말 있잖아. 이제 문장 2개 남았습니다. 야 잠깐만 지금 이제 중간 결과 발표를 해야지. 중요하거든. 4대3. 네. 문장님 4. 네. 우리 멍게양 3. 분발하세요 멍게양. 네, 알겠습니다. 네 이라도 광주 못 간다. 아이고, 니 짜고 나겠다. 짜고 나겠다. 이거는 짜분하겠다. 들어본 것 같긴 많이 쓰는 말이지. 짜부요? 짜고 나겠다. 짜고. 네. 짜구? 짜구라고 하고 또 짜부라고도 하는데. 예. 짜고 뭐 나겠다. 이렇게 탈진하겠다 뭐 이런 뜻 아닌가? 이게 짠다는 뜻이 아니고요. 좀 많이 먹어서 많이 먹어서 배탈 나겠다. 네. 짜고 나겠다. 배탈 나겠다. 짜- 많이 먹어. 짜구? 네, 짜고 나겠다. 자 그래도 아직 4대3. 네. 마지막 문제네. 마지막 문제. 자 동점이 되느냐? 아니면 오늘 이기느냐? 멍게 얼굴 달띠 같다. 달덩이. 달덩이. 달덩이가 어떤 그러니까 의미인지. 얼굴이 동그랗게. 살이 동그랗다? 쪄서 오동통. 아니야. 부었다. 부정적? 아니 긍정적이죠. 동그라니 예쁘다. 예쁘다. 자 5대3 결과 문장님 승리. 뭔게 다음부터 빼세요. 잘하겠다. 이번 고향 못 가겠다 너. 오늘 저희가 딴 거 선물할 건 없고요. 네. 이거 비싼 책인데 낙동강 하류의 그 지역어 조사한 책이에요. 예, 예, 큰 예. 도움은 안 되겠지만 심심하실 때 보시고 또 나중에 갈 때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 와, 선물까지. 이제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네. 이제 저희가 오늘 문성근님 오시기 전에 북강설 지역에 이제 저희 팀이 나갔거든요. 네. 하루 가서 이제 잘하고 계시나. 근데 조금 그 제가 느낀 거는 하루 정도 갔었는데요. 저기 좀 보수적인 동네죠, 그 동네가 조금. 와 그래도 북구 괜찮았죠. 47%나 주셨는데. 네. 그렇긴 한데 네. 제가 이렇게 만나본 시민들은 좀 그 뭐랄까 안 좋은 소리만 막 듣고 와가지고 네, 저희 자체도 좀 욕을 좀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하시기 좀 힘들었겠다 선거 기간에 그런 생각도 했고요. 일단 저희가 그 면접 인터뷰는 좀 실패를 많이 했어요. 거기서 정치적인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이제 지역 전화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의견을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별걸 다 하셨네요.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신경 써요. 다른 방송 이런 거 없어 그냥 모셔놓고 이야기만 시켜. 나쁜 사람들이지. 나 여기 팀인데 몰랐어. 시간 다니니까 낮에 시간 있는 사람들이 갔다 왔죠. 나 근데 통풍 때문에 못 갔어. 전화로 많이 했어요. 깁스해가지고. 네. 참고로 이분들은 다 총선 때 문장님을 찍으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네. 다음에 꼭 이기시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 아픈 충고도 해주셨어요. 이 동네가 원래 저기 외곽이고 그렇죠. 어르신들이 좀 많이 살고 그래서 네. 자기 지역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좀 배타적이다 그런 의견. 그다음에 그 주민들은 자기 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대의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아파트 값이 더 중요하고 도로 필요 없어. 자기 이익을 보장해줄 국회의원이 필요한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죠. 이게 왠지 좀 더 정의를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인가. 표줄 사람들 마음의 어떤 지역적인 이기심, 자기들의 이기심하고 국가 이익이라든지 멀리 봐야 되는 이런 문장님의 마음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사실은 지금은 그걸 어떻게 좀
합치시킬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사실 그 총선 지나면서 많이 공부를 했죠. 그 주민들 많이 뵙고 네. 저 붙잡고 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렇죠. 그래서 이를테면 그 골목 상권 보호라든지 복지 확대라든지 직접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그걸 훨씬 앞세우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부산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을 거라고 생각되긴 해요. 근데 그 선거 들어가면서 그 지역이 워낙에 이제 노무현 의원이 마지막 출마했던 지역이고 그 애절한 마음이 이렇게 선거하면서 되살아나더라고요. 이렇게 불쌍해. 선거운동 하면 할수록 노무현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통합을 해서 민주통합당 명의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양반은 민주당 명 깃발로 가는 거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러니까 그 호소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애처로워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그 양반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게 됐던 측면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꼭 지역구 아니고 다른데 다니면서도 얼마나 직접적으로 내 생활에 관계가 되는지 정치란 게 별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 돼서 150만 원 받으시고 엄마가 죽집 하는데 프랜차이즈 때문에 밀리고 나는 알바하는데 제대로 못 받고 최저임금을 내 동생은 의무급식 못 받는다. 이랬을 때 왜 새누리당을 선택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를 바꾸려면 이제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을 좀 바꿨습니다. 훨씬 나으시네요. 이대로했으면 바로. 근데 그 지역민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을 많이 앞세웠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네, 그랬어요. 일부러 앞섰죠. 예. 그랬죠. 예. 거기 그 지역이고 그러니까 정면으로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가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제가 여기 그 온 게 저 자신이 당선되겠다라는 생각. 보다 그냥 이 부산에 저 전체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깨놓고 또 꼴쪽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뺄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대놓고 남북관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일부러 더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이제 저희 중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총선 때 최고위원 하셨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자기 지역구보다 사실 이렇게 좀 다른 지역구에 가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측면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박지원 그 최고위원께서 자기가 항상 이제 그 지금 목포가 지역구인데 목포에서 항상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번만 안 내려가면 소홀하다 그런 말도 그렇게 한다고 되죠. 그죠? 예, 그런 것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이때 회의가 저 그 월수금이었나 벌써 까먹었네. 아무튼 그 회의는 가야 돼요. 네. 그러고 나머지 시간은 3일 빼 4일은 꼭 있었거든요. 지역구에. 그런데 텔레비에는 최고위원회만 맞아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네네네 맞아요. 아니 전국적 지명도를 얻는 대신 지역적 또 지명도는 포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선거 자기만 타이반으로. 원래 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해찬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양반 관악구잖아요. 예. 관악구인데도 당시 뭐 정책위 의장이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 일부러 자기는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피했다 그래요. 카메라를. 그 중앙당 가서 계속 일을 하면서도 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최고위원회 출석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게 좀 괴로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뭐 그 대신 지역이 부산 관련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죠. 회의 때. 그러셨구나. 예. 거기가 이제 그 지역이 뭐 지역구 의원이나 또 그 시의원이나 전부 다 사실 새누리가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또 자기들끼리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또 그렇죠. 이제 더 어려우셨고요. 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당시 우리 문 후보님이 그 뭐 지역 현안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넓은 시야로 큰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아직 뭐 눈앞에 여건이나 지역 학연, 그쵸, 니꺼 내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못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도 여기에 지금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요, 그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예, 저는 그거를 이렇게 굉장히 아파트가 들어와서 불편함을 느꼈어요. 저희 울산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동네에 살고 있었고 거기에 현대에서 짓는 아이파크가 정말 대규모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원래도 그 울산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공업탑이라는 정말 교통이 엄청 복잡한 데예요. 그 아파트가 없어도 엄청 교통이 복잡한 데다가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지었어요. 근데 그렇게 지으면서 도로 확장 공사를 했냐? 전혀 안 했습니다. 네. 그냥 네. 아파트만 지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아파트가 들어오게 만든 그 국회의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 이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입주를 했잖아요. 막 빡짝빡짝하고 안 그래도 복잡한 그 교통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원을 넣죠. 네. 도로 넓혀달라고. 그럼 이제 도로 넓혀줘요. 아, 그러면 또 박수 쳐요. 네. 사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 후보님은 도로 먼저 넓히고 아파트 지어야지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해야지. 그러니까 그때 그 도로라든가 그런 거를 말씀하실 때 그 지역구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맞다. 아니 근데 그 도로를 먼저 놓자라기보다도 네. 지금 특히 이제 강서 지역 경우에는 그 참여정부 시절에 신항만도 만들고 배후철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남북 네. 관계 개선 후를 대비한 거거든요. 근데 국제 물류단지를 1000만 평을 지정해 놓고 그래놨어요. 근데 텅텅 비어 있는 게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분단돼 있는 상태로는 강서의 발전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자면 그 근본적인 변화라 그럴까? 애시당초 출발이 안 된다. 그런 점을 말씀드린 거지 도로를 먼저 하자 이렇게 얘기 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지역 이해를 그렇죠. 받아들이신 네. 것 같아요. 그쪽 그래서- 사람들은. 예, 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새누리당이 애시당초 할 생각이 없는 집단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냥 이게 덮어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허남식 시장 편에 할 때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 지금 중점 사업 10개 중에서 7개인가가 노무현 대통령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남북 관계 개선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거 다 헛소리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것의 모순을 지적을 한 건데 그거는 사실 지역구 이렇게 오밀조밀 할 때는 그게 내 현안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건 우리 현안입니다라고 도리어 제 말씀을 드린 거죠. 어르신들이 조금 이해력이 부족하셨던데. 아니 근데 예. 그게 몇 단계 넘어가야 돼요. 일단 문목사에 대한 생각이 있죠. 그 뺄갱이라는 거 있죠. 퍼주기에 그렇죠. 대한 거 네. 있죠. 이걸 다 넘어가야 그 다음에 맞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 거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들이 여러 개인 거죠. 그릇이 너무 커. 그러니까 우선 보자마자 너 여기 왜 왔니? 니 왜 왔노? 그런 소리 많이 그런 말 많이 들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니 이어서 뭐하노? 뭐 이런 거. 네 연거 뭔데? 사투리 좀 하시네. 준비 좀 했네. 니 누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저도 들은 이야기가 되게 많이 반겨주셨대요. 그쪽 이제 분들이. 그럼요. 예, 진짜 많이 표가 많이 반겨주셨는데, 나왔어요. 네. 표를 떠나서 이제 많이 반겨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의미는 영화배우 문성건 좋아하는데, 네. 아까 정확하게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눈대가 뭔가 하면, 영화배우 문성건은 좋은데, 네 정치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거운동 예, 예. 같이 다니는 분들이 정말 신나했어요. 예. 그러니까 다 알아봐 주시니까. 사진은 아마 전국에서 문재인 후보 빼놓고 대세를 따르네요, 지금. 사진 찍은 분들만 표를 주셨으면 됐죠. 예, 그렇죠. 아쉽네. 이 방송 들으시는 사진 찍으신 분들 한 번만 이제 사진 보시면서 4년 뒤에도 꼭 나오신다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 토차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기억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사투리도 잘하시고. 네, 사투리 잘하시고. 네. 한 4년 있으면 부산 사람 다 되시겠어요. 내 말이. 예. 네. 예, 그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산 사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큰 그림을 보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또 이런 4년 뒤에 이제 나오시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면 그림은 크게 그려도 맞죠? 그렇게 되면 이런 또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그에 대한 또 대처 방안이나 해결점 같은 건 앞으로 예. 글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운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기득권 구조 속에서 최선을 다해봤는데 나로서는 예. 지나고 나니까 좀 아쉬웠던 것도 있고 너 허물도 많이 생겼다.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잊어먹었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거 괜찮아요. 아니 이런 나이 때는 자연스러우신 거예요. 아이고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 괜찮아요. 방송 사고야. 인간미를 느끼. 나이는 못 속이는 거야. 무슨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큰 그림을 그리시고 절대 편집하면 안 돼. 이 편집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 질문이 남았다니까. 앞으로 예. 앞으로 그런 게 얘기를 할 것인가? 계속 그래서 반복되는 우리가 거죠. 지금 지역구도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남아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예, 예. 남북 분단도 예. 있고 그래서 이 그야말로 예전에 이념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극우적 색채를 보이면서 이들이 예.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정권 교체를 하면 빠르게 남북 관계 개선을 하고 진짜 예. 그게 돼야지 이게 예. 사람들 의식이 개선이 돼요. 그 예. 2007년 14선언 때 보면 2008년에 북경올림픽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경의선 타고 남쪽 국민과 북쪽 백성이 같이 공동응원단으로 가자 이렇게 맞아, 돼 있어요. 맞아. 합의서에. 예. 그 얘기는 1년이면 공사가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막바로 3차 정상회담을 하고 공사를 빨리 시작해서 예. 내후년이면 철도가 연결되도록 해서 그야말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걸 직접 경험하게 국민께서 직접 경험하면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를테면 그 문성원이가 얘기한 내용이 저게 먼 얘기가 아니라 내 생활이 직접 관계되는 문화를 알게 되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 정권 하에서는 좀 이제 힘들고요. 그렇죠. 절대로 안 네. 돼요.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님이나 이쪽에서 지금 대하셔야 박근혜 돼요. 의원이 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명박 후보도 실용을 얘기를 했고요. 당선자로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 30분쯤 얘기를 해요. 남북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옳습니다 각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번인가 얘기했다고. 예. 나 뻥이야. 그런데 뒤집어지는 게 뭐냐면 조선일보 공격이에요. 극우파가 그들의 그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그걸 배신하지 못해서 이명박 대통령도 못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를 지지한 사람의 반은 극우기 때문에 못 바꿉니다. 조갑재 씨도 등 돌렸던데. 지금 저거 그래요? 엄청나게 화났죠. 예.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도 이번에 총선에서 뭐 활동을 조금 했었는데요. 많이 했죠. 101호 100 아줌마. 오늘 많이 했어요. 예. 아니 그냥 조금 한 거고. 겸손해 왜 이래 오늘. 나도 이미 행동 좀 했다고 해. 나름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하십니다. 네.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고 하면서 조금 사실 새누리가 야비합니다. 예. 야비한 거 저희가 다 아는데 배울 점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저희는 뭐 저희가 뭐 민주당이라든가 이렇게 당에 소속된 입장도 야권 아니었기 단일 후보 때문에 지지를 많이 했죠. 야권 예. 단일 후보 지지였고 그리고 또 약간 중간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었잖아요. 네. 예, 그렇게 봤을 때 새누리당은 정말 차가 진짜 많더라고요. 차량이 돈이 선거 많으니까 차량이. 차량을 엄청 돌려요. 그러니까 예. 엄청 하는 것 같아. 네, 그런 제보를 많이 받았네요. 예, 진짜 차가 우리 동네는 어떻게 하냐면요. 너무 당선이 확실한 새누리당 후보니까 그 후보는 사무실에 그냥 놀아요. 근데 그 후보의 마스크 있죠. 사진 마스크 쓰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예, 그래도 돼. 선거법 위반 아니니까. 네, 불경은 돼요. 아니 실질적으로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실물로 봤잖아요. 저를 아시는 분은 제가 이제 그때 그 상황을 아실 텐데 그분들 실물로 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저희 예. 야권 단일 후보도 계셨고 한 분 계셨고 나머지 한 3-4분의 그 이제 새누리당. 그 새누리당 후보들이 있었는데 저희 야권 단일 후보는 정말 그 선거 기간 내내 막 다니시면서 이렇게 연설하셔가지고 얼굴이 초췌해. 목도 나시고. 새누리는 아니야. 새누리 얼굴이 반짝반짝하고요. 아, 사우나 좋아 사우나. 그래서 마음은 아파요, 사실은. 예. 근데 우리도 좀 저렇게 좀 얍시 우리 경상도 말로 얍실하게 좀 얍실하게, 운동할 수 야비하게. 없을까? 너무 그렇죠. 발로 뛰는 것보다 차를 되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저희가 거리에 나가서 뭐 피켓 동료, 선거 투표 동료 활동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요. 거기서는 그 새누리 후보들을 저희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실물을 네. 어디서 봤냐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각종 행사 있잖아요. 행사장에만 나타나지요. 행사가 갈 일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가면 축구 대회, 네. 뭐 야구 대회, 뭐 다 그런 행사들이 많잖아요. 하필이면 또 총선에 겹쳐서 참 많이 하더라. 일부러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렇죠. 그 기간에 예, 그렇죠. 일부러 거기 하시는데 거기에는 다 오세요. 네. 그냥 점잖게 자리에 앉아서 빨간 잠바 입고 거기에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한 분 한 분 다 이제 그 총선 기간이라 뭐 일어나서 인사는 이렇게 자기가 마이크 잡고는 못해도 누구 오셨습니다.
근데 정말 얼굴 좋고 네. 거기서도 네. 우리 야권 단일 후보는 너무 불쌍해 보이고 조치하고 목시고. 네, 그런 상황. 그런 것도 사실 저희 야권 단일 그 후보 그때 당시에 후보님들이 그런 것도 좀 가면 거기는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네. 이게 조금 정보를 가지고 그런 쪽에도 가셨으면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또 좋은 게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그 후보들이 왔는데 거기에 그 어떤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 같은 거를 이제 행사를 하면 거기에 울산 이제 저는 울산이니까 울산 그 축구 협회 같은 데 있잖아요. 무슨 조기 축구 협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거기에 다 협회 장들이 다 새누리 쪽이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런 쪽으로 조금 진출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저도 하면서 사실은 그 자생적인 시민사회 단체가 많이 있는데 네. 그렇게 많이 잘 몰랐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냥 솔직한 얘기로 지난 연말에 그냥 결정하고 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사전에 급하게 오신 아. 거기 활동하는 분들을 만난 적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거운동 하면서야 이런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충분히 못한 점은 정말 앞으로 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그 정당 혁신 운동을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면서 더 절실히 느낍니다. 뭐냐면 지금 새누리당은 실제로 법통은 민정당이지만 원래는 공화당 시절부터잖아요. 네네. 50년 된 정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갖 관변 단체가 다 네. 붙어 있죠. 네. 그다음에 요새는 아파트 다 자치회가 이제 자율기구인데 그쪽도 이렇게 묶여 네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그리고 검찰과 그 조선일보와 그 새누리당과 일부 재벌, 검찰 이렇게 동맹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네. 거죠. 예. 그리고 이익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렇죠. 얼라이언스. 네. 예. 그러니까 정말 탄탄하게 이럴 때 없는 피라밋인데 우리는 늘 바람만 네, 맞아요. 불어야 되거든요. 네. 노풍 불고 문풍 네. 불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경쟁을 하려면 그렇게 이익을 나눠줄 수는 없으되 그렇죠. 이게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렇게 맞아요. 해야 선거가 가능해진다. 더 절감했죠 이번 선거를 하면서.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제 그동안 주장해왔던 게 그 20, 30대 젊은 분들 경우에는 절대로 정당에 안 들어가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낡고 나이가 들어가요 정당이 지금. 그러니까 이 20, 30대가 온에서는 논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온에서 노는 분들이 느슨한 연대가 되고 이 연대가 정당과 손을 잡는 그런 구조로 정당을 혁신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저도 정말 피부로 느낍니다. 이거 없으면 경쟁 못한다. 예. 이번 12월에 분명히 이깁니다. 이기는데 이긴다 한들 민주통합당이 그런 정당으로 진화하지 못하면 다음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같이 고통을 당할 거예요. 물론 그때보다 나을 겁니다. 예. 만약에 트위터가 있었으면 노 대통령이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조금 나아지긴 하겠으나 적어도 그야말로 기득권의 공세를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느슨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정말 총선에서 이기고 싶었던 게 그럼요. 예. 왜냐면 앞으로 이제 대선에서 저는 우리가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대선에서 이겼을 때 대통령이 되신 분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 이렇게 펼치시려면 예. 정말 국회에서 제대로 밀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다 못한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많이 안타깝거든요, 사실. 정말 안타까운데 예. 일단 그러니까 17년에도 우리가 이기면 되죠. 이길 17년도 거니까. 이기고 예, 22년도 이기고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요. 지금 우리 경제가 이 한도를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10대 재벌이 GDP 차지해주는 비중이 69%가 됐습니다. 4년 동안에 12%가 늘었어요. 이건 정말 세계 경제 사상 이런 정도로 급격하게 재벌이 확대된 경우는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벌이라는 단어는 또 우리나라만 있고. 네. 예. 근데 이게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 후보도 얘기를 하셨지만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야 어떻게 변화를 추구해보죠. 근데 절대로 재벌이 말을 안 듣습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들을 유도 없죠. 예, 들을 하거든요. 유도 없지. 예. 근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30년대 초반에 1차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져요. 근데 깨져요. 재벌이 깨버려요. 근데 30년대 말에 2차 대타협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왜 이루어지냐면 3인당이 연정을 갖고 있었는데
재벌들이 볼 때 저들이 상당 기간 집권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 골치 아프게 티격태격 하느니 내가 여기서 깨끗하게 끝내자. 계속 밑으로 가자. 예. 이래서 대타협을 하고 세금을 더 내주고 그러면서 복지 예산을 확대했으니까 예. 지지율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40년 간 거예요. 우리 40년 해봅시다. 우리 경우에도 요번에 이기되 예. 이 민주통합 그러니까 그 안철수를 지지하는 분들과 예. 민주통합당 지지세가 그러니까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방법으로 힘을 모은 상태에서 정권 교체를 하고 그렇게 돼서 재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17년에도 이기겠다. 네. 22년에도 어쩌면 저들이 또 이길지 모른다. 예. 이런 예상이 돼야 대타협이 되고 그러면 그 비정규직 문제나 정리해고 문제나 이런 게 나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야 그 갈 수 있다라는 게 눈덩이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비정규직이신 분들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정말로. 진짜. 예. 네. 진짜 난 학교에 비정규직 선생님을 들인 거는 접니다. 저분이 학교의 비정규직 선생님이에요. 예, 비정규직. 네. 제가 선생님을 그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정봉주 의원님 팬인데 네. 또 정봉주 의원님 교육이 하셨잖아요. 교육이었죠. 네, 제가 정말 장문의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바뀌면 잘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도와주세요. 교육관계법을 바꾸는데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국민, 그 노 대통령이 임기 5년차에 깨어있는 시민 얘기를 이렇게 그야말로 절규를 했던 건데 국민이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고는 느껴져요. 뭐냐면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에 예. 하나 김순영. 옛날 같으면 좋아해. 옛날 같으면 절대로 불구속입니다. 맞죠. 맞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구속하잖아요. 그게 네. 이제 국민들이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 다수는 아니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이건 정말 참담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 새누리당도 법 개정에 동의 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지금 교육 경우에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한 네. 그 정말 지금 끔찍한 상황이고. 학교가 완전 기업화가 된 그렇죠. 거거든요. 선생님 이번에- 종류가 몇 가지인지가 모르겠어요. 네, 종류가. 네, 네. 선생님의 종류가. 뭐 정교사, 뭐 시간 강사, 뭐 예. 방과후 강사, 뭐 기간제 교사 장난 아니에요. 다 또 글쎄요. 급이 또 다 예, 다르거든요. 예, 거기서. 그러니까 좀- 거기다가 제일 끔찍한 게 근현대사 과목을 없앤 겁니다. 맞아요. 네. 그게 국민의 정부 때 처음 도입이 됐고요. 네. 참여정부 때 좀 늘렸는데 이 정부 들어서 다시 없앴거든요. 지구상에 네. 자기 국민에게 의무 교육 기간 동안 자기 역사를 안 가르치는 유일한 나라가 네.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각하는 늘 특이하시기 때문에. 아니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당시에 경찰 간부의 70%가 일본 경찰 출신이었다는 예,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현대사를 안 가르친 거예요. 국민이 알면 문제 제기라니까. 예. 그러니까 이승만부터 노태우까지, 노태우 대통령까지 정통성이 없었고, 물론 노태우 대통령 좀 다르죠. 네. 그 제대로 된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집권 세력이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안 가르친 거죠 역사를. 문맹이라고 얘기를 하니 역사맹을 만든 예. 거니까. 생각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건 정말 죄악이에요. 맞아요. 또 역사는 과거가 아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거든. 예. 이를테면 지금 박근혜 의원의 과거사, 그게 과거사가 잘못된 표현인데 현대사죠. 현대사죠. 예. 현대사 인식이 잘못된 것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국민들 간에 예컨대 나치다 그러면 이미 정리가 된 거거든요. 독일 역사에서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친일에 대해서도 아직 네.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통합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의견이 모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출발부터 의식이 모아질 수 없게 돼버려 있는 상태인 거죠. 안 그래도 어젠가 아랫게 이제 그 아이폰이랑 아이패드에서 친일 이제 앱이 나왔거든요. 선풍적인 또 젊은 친일 일명사진 말하는 거예요? 네, 선풍적인 네네. 인기를 끌었죠. 역사 민족 문제 연구소에서 예, 만든 거죠? 문제 네네. 연구소에서 많이 사주세요. 예. 네. 아, 그거 앱은 파는 거예요? 네. 앱을 예. 아, 그건 유료. 네, 유료입니다. 근데 예. 그거는 이제 그때 국민 성금으로 만든 사전이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책으로는 많이 비쌌는데 앱은 앱도 싸요. 이제 유료고요. 예. 지금은 시민 역사박물관 모금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역사박물관을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유신 이런 거를 막 긍정적으로 표현하니까 국가에서 만들고 있는 것은 네.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가 다시 별도로 만들고 예. 있죠. 예.
그리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아직 젊은 이제 친구들이 정치에 대한 희망과 이런 걸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알려고 하잖아요. 네. 네. 제일 중요한 건 알려고 하잖아. 관심이 없으면 그 앱이 왜 선풍적인 그런 게 이제 검색어 오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30대 후반이 특별히 지금 이 민주진영 지지가 높잖아요. 근데 예. 그게 사실 현대자동차 정규직 비정규직 보면 97년 IMF 이전에 취직한 분들은 정규직이고요. 예, 다 맞아요. 정규직. 예. 후에 취직한 사람 비정규직이에요. 네. 그 라인 1, 2가 그냥 월급의 반인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렇더라고 네. 진짜. 그러니까 이런 참담한 거를 보기 때문에 30대 후반 경우에 이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경제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느끼고 있죠. 20대 경우에는 취업할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아예 없죠. 예. 그러니까 교육대학 나온 친구들 저희 그때 유세할 때 우시던데 제가 네. 인사 다닐 때 딸이 3년째 순위고사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임용고시인가? 네, 임용고시. 네. 아니 그만두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그 임용고시에 대해서 상당히 웃긴 게 뭐냐면요, 이 정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제 주위에 친척들이 그 교직에 근무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 정부의 교육 정책이라는 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처음에 그 초등학교 그러니까 교육대학 나온 그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2, 3년만 있으면 사실은 채워지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모자란다니까 인기, 호응을 얻어야 되잖아요, 국민들한테. 내가 지금 했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교직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단기간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분들을 초등학교에 투입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게 그때도 그 정교조 선생님들이 상당히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없지. 관심이 예, 없지. 왜냐하면 그냥 내 아이만 가르쳐 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였기 때문에 정말 분개한 게 뭐냐면요,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는 가르치는 분야도 틀리지만 다릅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선생님 마음도 틀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 가르치기 위해서 4년 동안 뭐 아이 그 아동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배우시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거를 4년 동안 배우는 거를 한두 달에 가르쳐 가지고 그분들을 투입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자리가 이제 없는 거예요. 졸업하는 그 교육대학교 졸업생들. 교대 선생님들은 이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울고 몇 년 동안 시험을 쳐도 자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20대 경우 학생들 경우에는 졸업한 후를 생각하면 도무지 전망이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지금 광범위하게 느끼기 시작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박원순 시장이 잘해주고 계시죠. 네. 그 최문순 지사도 강원대 네. 그걸 반값을 만들었는데 시립대 서울시립대 굉장히 학생들 질이 높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네, 저희 가기 힘들어졌어요. 예. 예. 네. 우리 1회 때, 예. 1회 때도 얘기를 이야기하고, 했고 박원순 편에서도 한원식 시장 편에도 얘기했는데 이야기했고.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그 양반이 지금 트윗으로 직접 행정을 하고 계시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뀌는 게 보이니까 정말 사람들이 정말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네. 그 세계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네. 그게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네. 나이가 좀 연세라 그래야 되나? 저 어려요. 문재인 후보님하고 동갑이잖아요. 아니 그 양반이 네. 자신이 나보다 하나 위라고 극구 주장을 하는데 빠른 그거예요, 빠른. 극구 주장을 하시는데 네. 제가 보기엔 그 양반 음력 양력이 네, 헷갈리죠. 53년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빠른 때문에 항상 이 나이 가지고 네. 이게 많이 생기잖아요. 반년 정도 위시고 그러면 동생으로 생각할게요. 네, 예. 저는 네. 촐싹거리고 살았고 네, 묵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꼭 네. 형님 같습니다. 아니 얼굴도 많이 우리 문장님은 동안이고 그렇긴 한데 네. 제 생각에는 뭐 다음 총선 때 북강설에 한 번 더 두 번 정도는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본인은 한 번만 한다고 그렇게 단언을 하셨잖아요. 네, 한 번만 한다 그랬죠. 그렇게 단언하면 안 되죠. 그냥 그런 건 얘기를 안 하고. 아니 근데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또 하면 70이 넘어가기 때문에. 오, 얼굴이 벌써 아니, 10살 그래도 정도는 어려 그거는 보이는데. 후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울산의 그 제 지역구의 의원님께서는 새누리 새누리 그 의원님이신데요. 네.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전 총선 네. 4월 총선 그 전에 총선 때 다른 분들이 말리셨대요. 그분도 나이가 굉장히 좀 많으시거든요. 네. 말렸는데 내가 이번에 마지막 나간다. 진짜다. 네. 근데 이번에 또 나오셨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네. 예, 그렇게 별로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어떻게 보자면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일만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우라는 일이 있으니까. 아니요, 정치인들 경우 그게 완전히 자기 직업이 됐기 때문에 그냥 매일 국정을 걱정한다거나 아니면 해먹는 걸 생각을 예. 한다거나. 거의 해먹는 부산이 거. 가까워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회야. 일식 되게 좋아해 가면. 4대강을 룸 좋아하고 일식 좋아하고. 그 일괄 도급 방식 때문에 예. 지금 1조 2천억이 센 거 아니에요. 네. 남북방에서. 이제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이 꼼수 부려서 많이 자기들끼리 돈 해먹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갖고 하면 재밌어. 그러지 않고 자기 삶을 풍요롭게 꾸릴 수 있다 예. 생각하면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본인 깔때기 예, 맞습니까? 맞죠. 지금? 인정, 그렇죠. 인정. 그래서 마음의 병원 깔때기. 한 번만 더 하신다니까. 예, 예. 그러면 그다음은 누가 그 지역에서 누굴 키워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 나중에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민 네트워크를 네. 해서 네. 가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그동안 사실 그 정치가 폐쇄적이어가지고요. 뭐 광역위원, 기초위원 그럼 대개 그 지역위원장에게 눈도장을 찍어야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줄 서야죠. 그게 그래서. 아니고 예, 예. 이제 시민들이 네트워크에서 그 안에서 그 자기가 이 공직을 맡겠다는 분들이 자원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가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산 그 북강서에도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좋은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동안 워낙에 환경이 나빴기 때문에 네.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정치자금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질문하려고 그래서 미리 네. 하죠. 오세훈법이라고 예. 그거를 오세훈법에 하시는 진짜 분이 문제 많습니다. 문성근님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오세훈 이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네. 오세훈법을 제가 알아보려고 했더니 네. 다 좋은 거라고 네. 너무 좋은 거라고만 나오고 네. 그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그러니까 않거든요. 지금 그 이 조선일보 프레임 중에 여러 가지 친노 프레임도 조선일보 프레임이지만 고비용 저효율 정치라는 것도 조선일보 프레임입니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부터 국민들 보고 정치에 관심 갖지 말고 혐오하라고 계속 네. 주입한 건데 물론 지금 고비용 저효율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구도에서 패싸움만 하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돈을 있는 대로 조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현역 의원이 아니면 네. 사무실도 만들 수 없고 후원회도 조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전문 직업이거든요. 제가 배운데 예. 정치를 하면서 정치가 전문 직업이고 이거는 종합 예술이라고 부르잖아요. 정치를 네. 모든 분야를 공부해야 돼요. 자기 수양을 해야 네. 되고. 근데 그것이 전문 직업인데 당선되지 않았다고 해서 정치인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생활비를 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장치자금법은 변호사, 그러니까 부자거나 예. 아니면 변호사거나 예. 회계사거나 해서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그 수입을 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정치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누리족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네. 적어도 국회의원 낙선자는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럴 때 그 비용 경우에 지금은 선거 자금만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일정 정도 생활비도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야 돼요. 예. 요번에 지금 오바마 경우에 다 공개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네. 그렇게 하거든요. 네. 다 공개하는데 거기 보면 맥주값도 있고 음식값 네. 다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돈 보면 갑자기 약선자 마음이 그러니까 그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 자기 수양하고 있는 그 동안 지역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줄 때 사무실 비용도 있지만 자기 생활비까지도 보장이 돼, 그러니까 그 모금을 할 수 있게 예. 그렇게 돼서 만약에 근데 매냥 뭐 룸사롱 간다 그럼 후원 그 잘라버리죠. 그건 그런 거는 쓸 수 없는데 예, 예. 적어도 쌀을 값 정도는 예. 이게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지금 근데 국회의원들이 말을 못합니다. 그냥 온갖 화살을 다 받을 거고 조선일보가 정신 나간 놈이라고 욕할 것이기 때문에 겁이 나서 못하는데 저야 뭐 더 이상 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선일보가 저를 씹어봐야 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전 그냥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정치자금법 이번 저기 국회에서는 바뀔 가능성이 안 되죠. 없지. 아 그러니까 그래요? 정치자금법, 선거법은 근본적으로 여야 합의로 가야 돼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원하지 않는 것, 그야말로 저 중대 선거구라든지 뭐 그렇죠. 지역 비례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받아주잖아요. 지금의 지역 구도에서 영남을 싹쓸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 선거법 개정을 응해주지 않는 거거든요. 정치자금법도 마찬가지죠. 그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등록 재산을 보면 알잖아요. 저쪽은 평균 얼마고 민주당은 얼마고 다 나오잖아요. 이 말하니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예전 이제 북강서 거기 출마를 하셨을 때 재산 공개를 하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한 10억 정도 맞나요? 어떻게 그래 많이 잡혔죠? 근데 제가 92년 3년 이때 그것이 알고 싶다. 예. 제가 한국 최고가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래전 일이라. 유인촌 난 기억이 안 나. 99년 2000년 때도 꽤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유인촌 씨하고 비교하면 근데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때 모으려면 엄청나게 모을 수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90년 초반이면 92, 93 이때 막 청룡영화제 재패하고 맞죠. 그 당시 시절 맞죠. 그 왜냐하면 또 최고가의 배우는 그러니까 최고가의 제가 개런티로 10억 정도 말하니까. 된다 그러면 배우들이 믿질 않습니다. 형은 왜 그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아, 우리가 그 시절 잊고 있었네요. 갑자기. 다니시면서 돈이 없어서 정치를 못하겠다 그 얘기를 제가 많이들 온오프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방송에서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지금 그러니까 등록 재산이 그런 있는데 물론 집이 안 팔립니다. 이제 땅값, 집값이 이렇게 가라앉는 중인데 만약에 팔린다면 저는 그걸로 버텨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산 저는 한 번 떨어졌죠. 김정길 장관 이번에 8번째인가요? 8번째죠. 두세 번은 끼질 못해요. 어디 가서 부산에서는 부산 경남에서는 두세 번은 말도 못해요. 근데 그분들 한 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실까? 어떻게 내 옆에 지금 떨어진 줄 알았는데. 한 분이라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옆에 떨어진 분이 한 분 더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 교수거나 약사, 의사, 그렇죠. 교사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참 이거는 한국 정치를 위해서 비극이에요. 문제네요, 진짜. 네. 방금 목소리 주인공이 한 분 아까 낙선하신 한 분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누구라고 얘기하는 386 세대가 왜 우리 정치에서 뚜렷한 족적을 못 남기고 있을까? 그건 비판이 많잖아요. 386 내에서도. 근데 이 안에서 정말 담장을 타는 거거든요. 선거자금법이라는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담장을 하면서 낙선했을 때 버텨내는 과정. 그래서 과연 뭐 얼마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참 심각하네요, 진짜 들어보니까. 네, 그거는 제가 저 이 얘기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고 얘기도 좀 궁금해요. 당선되고 나서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면 이걸 집중적으로 노력할게요. 국민들께 제가 돌맞으면서 계속 얘기 드리고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낙선했기 때문에 도리어 얘기에 더 편하죠. 볼륨이 안 생겨요. 그치. 떨어졌으니까 네가 불편해서 그런 거 아무도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 잠깐만 방송 중에 죄송한데 원래 그 트윗이 문장님께서는 한 1시간 단위로 계속 올라오는데 지금 1시간째 안 올라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팔로워들이 지금. 아니 근데 제 핸드폰을 딴 친구가 갖고 있어가지고 이 얘기하고 있는 동안은 못해. 그래요? 알려도 되는데 실수. 은근 말했는데 팔로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인컴 돈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문자 계속 예전의 재산을 이제 탕진을 하면서 그렇게 지나요. 그렇게 돼요. 맞죠. 아니 정말 보세요. 그 사석에서 물어보면 그러죠. 집 팔아서 한번 선거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전세금 빼서 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옆에 한 분도 뭘 자꾸 실제로 보면 모금도 제가 2번 했거든요, 선거를. 최고위원 선거 한 번 했고 이제 국회의원 했죠. 그러니까 그때 법적 한도를 다 모아 주셨어요. 저는요. 저는 국민의 명령 운동 한 사람이고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했으니까 모아 주셨지만 다른 후보들은 절대로 다 모아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도 못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물론 환급 받지만 환급 받는 것은 꼬다가
일단 갖다 넣지만 그거 말고도 필요한 비용이 있어요. 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 빚이 되는 거거든요. 가슴이 아프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헤쳐먹는 국회의원 이렇게 생각하면 네. 표를 주는 거죠. 그가 헤쳐먹게 권한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대의제도에서는 10만 명 시민의 뜻을 대의해 줄 사람을 대신 보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표를 찍는 거거든요. 예. 나의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뜻을 대의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뜻을 대의해 주는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공동 부담을 하는 게 원칙상 맞아요. 그렇죠. 네, 그게 우리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도 아마 추석 지나면은 펀드를 할 거거든요. 예. 예, 공식 비용에 대한 펀드를 할 텐데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이나 경기도 네. 그 유시민 후보나는 그 펀드를 다 채웠는데 예. 그때 몇십억 단위였는데 이번엔 400억 단위거든요. 예. 금액이 크더라고요. 400억 단위를 과연 펀드입니다. 나중에 보고 네네. 받는 돈이긴 하지만 예. 이걸 과연 국민들이 모아 주실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될 것 같은데요.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박원순 예, 예. 시장 진내놨어요 어제. 그 경기가 안 좋았어. 예. 그리고 저희 그 문장님께서 이번에 총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저는 사실 관심이 없어서 제 지역구가 아니었기 네. 때문에 예, 정말 모르는데 남북철도 연결 부분 그 공약이 참 멋졌다고 여러 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요게 어떤 아까 말씀하신 아까 뭐 도입부에 조금 국경 얘기해 같은 주세요.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 좀 말씀하시는 중요하니까 한번 더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네. 부산 경우에 지금 그 한 10여 년 동안 인구도 줄고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대재벌 중심으로 경제가 움직여 가잖아요. 지금 여기 50대 재벌도 없어요. 부산에는. 그러니까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하고 있죠.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정치에 경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강서구의 맞아요. 어떤 아파트 보니까 그 입주 허가를 강서구청에서 해줬는데 예. 들어가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따위 입주 허가가 가능했을까? 아, 엉망이었군요. 네, 안에는. 그러니까 강서구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부산시의회에 문제 제기를 했나 봐요. 예. 그랬더니 조사했는데 무혐의 그러고 끝난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계속 하소연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어쩝니까? 강서구 의회에 민주통합당 한 명도 없고 부산시의회 그 비례 빼놓고 한 명도 없다. 부산시의회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일에 단 한 번도 표결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아, 다 그냥 만장일치. 그냥 늘 그냥 새누리당이 가면 가는 거니까. 아, 부산 분들 정말 그러니까 화끈하네요. 밀어주는 예. 거는 뭐 예, 이런 새누리들도 화끈하네요. 상태에서 예. 어떻게 견제가 되며 또 동시에 예. 또 하나는 여야가 경쟁적으로 부산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노력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침체의 원인인데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제 남북 철도 연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린 것은 뭐냐면 이 북항을 재개발을 하기로 하고 신항만으로 옮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신항만을 참여정부 때 대대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항만에서 경부선까지 배후철도를 삼랑진에서 연결시켰어요. 그걸 다 해놨어요 참여정부 때.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단지를 지정했습니다. 그거는 남북철도가 연결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투자를 해놓은 거죠. 예. 왜 우리 남북철도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새누리당이 그렇게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수출입국 정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통상국가가 됐어요.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예. 근데 우린 섬나라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뭐 반도 국가 그러니까 육지 국가라고 착각하시는데 삼면이 바다에 한 면이 휴전선이라서 섬나라예요. 다 막혀 있죠 일단. 일본 예. 보고 섬나라 외놈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냥 섬나라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출입을 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돈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나선 것이 물론 89년에 문 목사가 평양에 간 게 시발이지만 예. 김대중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노태우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노태우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나로. 노태우 대통령이 왜 했냐면 예. 동서 냉전이 깨지잖아요. 동북아파가 무너지고. 예. 그런데 우리 옆에는 인류 최대 시장이 있는 거예요. 중국이. 중국 시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때 러시아에 30억 불을 갖다 준 겁니다. 그냥 생으로 퍼줬어요. 예. 한 푼도 못 받았죠. 우리 노태우 대통령 대단했네요. 멋지네요. 그래서 91년에 남북 기본합의서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6.15 선언, 예. 노무현 대통령이 14선언을 14선언, 했던 거죠. 예. 발전시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신자유주의 한계가 왔지 않습니까? 유럽이 흔들리죠, 유럽 경제가. 그리고 우리는 요 좁은 국토 안에서 지금 바글거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면 이제는 마지막 블루오션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그래서 철도를 연결하면 부산은 예. 한반도 이 좁은 땅덩어리, 그 한반도의 반쪽아리 밑에 남쪽의 조그만 항구가 아니라 예. 아시아와 유럽을 합친 지구상 제일 큰 대륙의 출발지가 되네. 예. 완전 멋지네요. 그러면 부산은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 도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일본 경우에도 네. 중국하고 주로 교역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 진도 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웬만하면 강서로 옮겨오는 게 유리합니다. 공장을. 그 여기서 그 자기네 기술 갖고 그러면 여기서 기차에 실으면 그냥 중국에 가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어떤 회사가 부산의 신발 업체가요. 예. 그 개성공단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신발은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사양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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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공장 낡은 공장을 뜯어서 개성에 갖다 세워요. 그럼 거기 임금이 지금 120불이에요. 예. 협약한 게 좀 올려줘야 되지만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중국하고는 220불로 계약했어요. 예. 우린 120불이에요. 근데 10분의 1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예. 한미 FTA를 고쳐야죠. 개성산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국내산으로. 네. 예. 그렇게 하면 떼돈을 버는 거죠. 예. 그 번 돈으로 부산의 공장을 현대화하면 예. 이게 도대체가 몇 배가 남는 장사냐 이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교류의 그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지하 자원 문제인데요. 북쪽에 2006년도 현재 가치 7천조 원어치 지하 자원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최근 조사는 1경1천조랍니다. 일경일천. 올랐어요. 그 히토리도 있어요. 네, 반도체 히토리요. 핵심 예. 아닙니까? 그건 이제 거의 무역 무기인데 지금 히토리도 예. 있어요. 근데 그저께 북한 전국의 지하자원 탐사권을 중국에 넘겼어요. 예, 그거는 네.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7년 14선언 때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어요. 무산 철광이라고 함경북도에 그 동양 최대 철광산이거든요. 그거는 노천광입니다. 그냥 산을 위해서 깨면 돼요. 예. 그런데 그거 중국에다 넘겨줘가지고 중국이 철도를 연결했어요 거기다가 지금 그냥 산을 깨갖고 그냥 갖고 가요.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구입할 필요도 없이. 그거에다가 더해서 그 유전이 있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서해안에.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자꾸 매장량이 늘어나요. 확인하니까 신의주 앞바다에 중국의 개발에 성공한 유전과 지층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현재같이 1경 정도 매장돼 있다라고 추정돼요. 근데 만약에 이것에 상업성이 있는 게 한 5천조라 뚝짜라 반띵하죠 뭐 MB 같이 반띵을 딱 하면 5천조인데 우리가 1년 수입하는 게 100조입니다. 50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유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북 관계 단절하잖아요. 그럼 북쪽은 쌀이 없어서 그렇죠. 중국의 헐값에 그 지하 자원을 다 넘겨야 됩니다. 지금 넘기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이 그렇게 반대하는 국가보안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북한은 반국가 단체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예요. 그 우리 용돈을 팔아 넘기고 네. 있는데. 영토의 반을 잘라서 미래의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이득. 이건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근데 그거를 버리고 아무 대가 없이 반을 잘라서 중국에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얘기 드리는데 이완용은 돈이나 받았지. 네? 나라 팔아먹고. 맞아요. 지금 새누리당 정권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민족 터전의 반을 잘라서 갖다 준다. 이게 민족사의 반역이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핵심적인 사안을 그 언제적 이데올로기에 묶여가지고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 사실 새누리에 지금 계신 그쪽으로 계신 주서 계신 그런 기업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이득이실 텐데, 그죠? 드디어 그러니까 사실은 전경련에서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지금 그 신의주 바깥에 중국 쪽 뭐 황금평 이런 쪽에 예. 그 공장지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한국 기업체들이
처음에 동남아로 갔잖아요. 임금 찾아서 싼 예. 임금 네, 찾아서. 네. 그다가 중국으로 갔거든요. 예. 중국 사람들이 다 뒤통수 쳐서 뺏어요 그 공장을. 근데 그 공장들이 쫓겨나서 그쪽 국경지대로 가요. 중국 기업체들은 200불의 북한 노동자들을 마구 고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지금 MB 정부가 막았어요. 한국 기업체들은 고용하지 못하게. 중국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죽을라 그러는 거죠.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 그걸 막으니까 정부가. 그게 5.23 조치거든요. 2010년 남북관계 단절 선언. 예. 그 용산 기념관에서 하신 거 있잖아요. 예. 그거에 따라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 근본적인 거는 그쪽 북한 지금 땅이 우리 거라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거고 네. 또 그게 그 땅을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쓸 거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렇죠. 이게 지금 새누리나 극우 쪽에 계신 분들이 그거를 좀 간과하고 있는 거 그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자꾸 통일이라는 말로 통일 비용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거부감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왜 가난한 나라하고 통일해서 세금 예. 더 내게 하느냐 예,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시는데 통일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통일 안 됩니다. 통일할 수도 없고요. 일단 친하게 먼저 지내자 그 말이에요. 예, 일단 경제 교류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도 이 한계를 벗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통일까지 안 되고 이시 같이 오랜 단계를 거쳤잖아요. 거기는 지금 화폐 통일까지 갔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네. 그 경제적인 교류 협력을 해나가면 우리는 인구가 8천만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고구려 땅까지 치면 1억이 넘어가죠. 네. 만주까지. 그러면 지구상에 지금 그 인구 8천만 이상의 국민당 개인소득 3만 불이 넘어가는 나라가 네. 일본, 독일, 미국 딱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죠. 이 경제권만 합치면 8천만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물건의 그 내수 시장이 확보되는 거죠. 모든 그 기업 종류의 산업체가 자생할 수 있는 예. 그 규모를 넘어가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네 번째 3080 국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비엔남 이런 게 아니, 없어지고 전부 다 비전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된다 소리지. 비전이 확실한데 이게 좀 설득이 덜 됐나요? 아니면 홍보가 뭐 덜 됐는지. 그게 이제 그동안 그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그 기득권 세력이 끝없이 민주정부 10년을 그 친북 좌파라서 네. 퍼주게 한다. 네, 네, 네. 퍼줬더니 핵개발했다. 이렇게 네, 네. 그 논리로 네. 계속 공격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 논리에 젖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계신데 최근 조사를 보면 보수 진보 따지지 않고 네. 현재 남북 관계는 잘못됐다. 맞아요, 예. 맞아요. 개선해야 된다는 쪽에 국민들의 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으로 대선에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쉽게 넘어갔는데 한일 군사협정이 그 MB가 몰래 추진하다가 국민들이 네. 알아서 네. 뭐 하는 거야 이래서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하는 상륙을- 것까지 예. 가는 과정이거든요. 첫 번째 단추를 군사협정으로 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미국이 2차 대전 이후부터 끊임없이 한국 정부에 요구했던 거예요. 예.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자. 그래서 북중 소련의 대륙 세력과 전선을 치자. 이게 냉전 시대의 미국의 전략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거부했어요. 일본과 군사협정을 할 수는 없다. 할 수 없대. 맞아요. 그래서 거절해 왔던 건데 우리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또- 그 마지막 그걸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냉전이 80년대 말에 깨져서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나갔는데 그거를 다시 뒤집어서 2차 대전 직후보다 더 후퇴시킨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군사협정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에 네. 한일 군사협정 자체에는 동의한다. 아. 그런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새누리당 세력은 그 과거의 냉전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세뇌한 거거든요. 꾸준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과 같이 노태우 대통령 시절 같이 그 동서냉전 구조가 깨지는 과정으로 갔으면 그때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다면 그분은 분명히 남북관계 개선했을 겁니다. 중국 시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때 과거에 세뇌했던 내용을 그대로 갖고 계신 거죠.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의원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재와 언론의 세뇌라는 게 우리 정치를 얼마나 그 한심스럽게 만드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근현대사를 우리 국민들이 공부할 기회를 못 가졌기 때문에 정부가 뺏어버렸기 때문에 친일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냉전이 깨진 상태에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이게 형성이 되는 게 안 되는 거죠. 형성되려고 하면 친북 좌파 빨갱이라고 욕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 한 번씩 갈 때마다 로열티 줘야 된다니까 진짜. 도서를 보내야 됐어. 근데 조금 더 나가면 네. 그 몽고예요. 네. 몽골. 몽골. 네. 몽골의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난 아니라더니. 근데 그거를 일본이 탐사를 했거든요. 예. 근데 몽골이 일본을 안 좋아해요. 좋아할 수가 없죠. 걔들 역사관으로서도.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예. 일본으로 가다가 풍랑에 2번, 3번 실패하잖아요. 네. 징기스칸. 지금의 몽골이 네. 몽골 징기스칸이 출발 안 되고 네. 이제 원나라가 됐다가 네. 나중에 이제 쪼그라들잖아요. 네. 그 땅이 점점 뺏겨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의 쪼그라든 나라가 됐는데 네. 그 나라에서는 징기스칸 이름을 얘기를 하면 그게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소련 치하 시절에 위성국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거죠. 그래서 중국과 소련은 자기들을 못 살게 군 나라예요. 그 일본하고도 관계가 나빠요. 우리밖에 없네. 우리밖에 없네. 우리네.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그 징기스칸 시절부터 그 고려는 특별 대우를 한 거예요. 예. 맞아요. 원나라도 그렇고 이 징기스칸 세력이 우린 몽고 반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친근감을 갖고 있어요. 몽고가 우리에 대해서. 이게 생기기도 가장 비슷하게 똑같이 생겼어요. 생겼죠. 몽골 애들이 또 한국어 많이 배우고 많이 있어요. 배우죠. 예. 그런데 이게 그 경의선이 연결돼서 이게 TCR로 그러니까 대륙철도 중국을 관통하는 걸로 넘어가잖아요. 예. 그럼 그게 몽고예요. 그러니까 몽고는 남북 관계가 개선돼서 철도가 빨리 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과 수출입을 할 수 있다. 그렇네요. 예.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남북 철도 연결 이런 게 말을 조금 훨씬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더 넓게 더 예쁘게 이렇게 포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린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해요, 사실. 그리고 제가 지금 느끼는 건데 얘기 들으면서 사실 정말 너무 멋지거든요. 내용 너무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스펙타클하지, 진짜. 그렇죠. 정말 영화 한 편을 보는 듯이 막 이렇게 가슴이 펼쳐지는데 뜨거워지지. 중요한 건 이렇게 그러니까 문성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를 참 경청해서 들어야지 이 내용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새누리는 그걸 한마디로 딱 어떻게 표현을 한다고요? 퍼죽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 아니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예. 퍼죽이라는 게 아니고 새누리는 뭔가 어떠한 이런 일을 벌릴 때 자기네들이 하는 일을 몇 마디의 단어로 이렇게 딱 그거를 표현을 해서 담을 수 있지, 걔들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게 우리 한다는 쪽은 거죠. 언어가 길고 좀 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우리도 새누리는 예. 좀 저급하지만 머리 그쵸. 잘 들어와요. 20대가 좀 생각을 해봐 주세요. 네. 지금 길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쌈박하게 깔끔하게 예, 깨끗하게. 예, 진짜 쌈박하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문재인 후보님이 딱 함축적인 단어로 얘기했어. 표현할 수 있는. 평화는 뭐 경제다 했나요? 평화는 돈이다. 아, 평화는 돈이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화는 그래- 돈이다도 좀 어렵지. 예, 그래서 통일부를 이름을 바꾸자고 건의드리려고 그래요. 어떡해요? 남북교류협력부. 좋네요. 예. 예.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통일하자는 것도 아니고 통일되지도 그렇게 않을 거기 느껴져요. 때문에. 예. 맞아요. 예, 남북교류협력부. 그래서 이번 이게 민주당 경선에서 뭐 북강서울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셨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그 108만 예. 명이 참가했는데 부산이 조금 부산이 조금 예, 좀 적었죠. 열심히 생각보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북구에는 많이 못 왔습니다. 그리고 북구에서 거리에 나가서 홍보를 하면 잘못하면 이게 사전 선거 운동이 될 그럴 수가 수 있거든요. 있구나. 예, 예. 마이크를 잡았을 때는 정책 홍보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부산에서 덕천 로타리에서 잠깐 하고
그럼 못하고 이제 뭐 남포동 이런 데로 주로 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 문재인 후보님께서 네. 앞으로 이제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되죠? 옆 동네 당연히 되실 거고. 옆 동네 사시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북강서울 이쪽도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뭐 철도라든가 또 네. 거기 항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기대를 해도 하지 않겠어요, 네, 아니 지역민들이?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단언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심진송 씨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는 무속인 심진송 씨라는 분이 있잖아요. 오, 신이 내린 여잔가? 그분이 최근에 이제 그동안의 은둔 생활을 접고 드디어 네. 나타났습니다. 천일 모르시죠? 기도하셨대요. 네, 천일기도 후에 나타나서 이제 예언을 하신 거죠. 이번 후보는 우리 달림이다. 근데 그 이유까지 예언을 해야지 진정한 그렇죠. 예. 예. 그 이유가 어떻게 잘 되느냐? 네. 그러니까 통일이 아니고 이제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네, 돼서 굉장히.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가 파탄이 났는데 그걸 한 방에 해결한다. 네. 남북 교류를 통해서. 그래서 인기가 좋아지고 계속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는 예언을 그분이 하셨다. 그 이민 안 가도 되겠네. 근데 너무 장밋빛을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예. 이 이명박 정부와 공기업 부채가 4년 동안 410조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 97년에 IMF 때 그 대기업들 막 부도나고 그래서 국가가 건져줄 때 예. 공적 자금 형성한 게 170조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다 싼. 그 민정부 10년 동안 참여정부 4년 차에 원리금 7조 들었어요. 상환하는데. 그 9년 걸렸어요. 그거 갚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4년 동안 410조를 늘려놨습니다. 5%로 치면 20조고요. 1년에. 예. 이자만. 이자만 20조죠. 예. 그러고 원금까지 상환하면 이게 30조, 40조가량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복지를 늘려야 되는데 마음껏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정부는 무조건 고생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국민들께서 이거를 너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빨리 나아질 것이다 기대하실 수는 없어요. 예. 대신 그 이거는 어려운데 일단 남북 관계를 빠르게 개선해서 그쪽에서 효과를 예. 빨리 땡겨올 수 있도록 예.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지 절대로 지금보다 고통이 빨리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 너무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해도 너무 했어요. 그러면 몇 년만 나갔다 오지 우리가. 그럴까? 아니 우리가 나간다고 했는 건 처음에 우리 문 후보님이 대통령이 안 될 되면 우리를 경우에. 괴롭힐까봐 우리가 나간다고 했는 거지. 이 경제적인 건 때문에 나간다고 하진 않았잖아요. 남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 예. 발전을 위해서. 갑자기 바뀌네. 뭐라도 해야지. 아, 그리고 진짜 문장님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저도 오늘 실제로는 처음 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약간 또 차가운 이미지가 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그래요, 솔직히. 예. 근데 가까이 보면 따뜻합니다. 100도 넘어요. 그러니까 아니, 36도가 아니야. 저희만 보고 또 100도야. 느끼면 안 되니까 이런 예전에 또 이런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를 저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다 까먹었잖아요, 그나마 그거 솔직히. 아니 근데 그나마 각이 살아 있고, 네, 진짜 각이 살아 있고 지금하고 틀려요. 훨씬 좋았는데 그 이미지가 굉장히 또 강했고, 근데 제가 또 생각하는 문장님 이미지는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저는 백암바지 프로포즈거든요. 네. 약간 의아하게 생각할지 몰라. 왜냐면 다른 영화는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변태 뭐 이상해. 진짜. 이 실제 생활하고 약간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백암바지 프로포즈는 이제 일본 원래 이제 그 드라마 원작이긴 하지만 그 눈빛이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약간 뭐 본인은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캐릭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본인이 싫어하시더라고요. 더 안 좋은 악역을 더 좋아하시는 아니, 것 같고. 예. 아니 그런 순박하고 그런 사람 역하면 좋죠. 근데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근데 아직도 이제 기억에 남아서. 그 전후로 예. 워낙에 강한 것들을 많이 예, 맞죠. 관객분들은 많이 이상하게 느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영향이 큽니다. 그때 굉장히 크죠. 평균 점유율이 평균이 40%였어요. 예, 상상이 안 되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온 프로그램은 76%까지 나왔어요. 국민 프로네. 진짜 국민 프로 맞죠. 그 당시에는 케이블 TV 없었잖아요. 없지. 그러니까 방송 4개, 에피칸까지 5개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5개 중에 하나 볼 테니까 40%를 그러면 그때 5천만이 4, 5, 20, 2천만 명이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거를 2년 가까이 했으니까 100번을 보신 거지 않습니까? 예. 2천만 명이 그 이미지를. 20억 명이 보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끝까지 이미지가 끝까지 남을 아니, 거라고. 바뀔 예. 수 있어요. 예. 이게 젊은이들은 몰라요. 정권이 바뀌고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제 이게 네. 이쪽 방송계를 모르고 한 소리인데 네. 그냥 다음에 당선되려면 KBS 드라마 다른 데 안 되고 KBS 8시 30분 드라마에서 네. 국민 국민 시아버지. 아버지, 국민 아니 아버지. 시아버지 시아버지. 뭐 선거운동도 필요 없고요. 필요 없어. 선거 돈 모을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도 지금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이렇게 뵙고 이야기를 해보고 굉장히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고 이렇게 사람을 위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이제 이미지 자체가 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미지가 좀 너무 또 차가운 느낌이 있다. 이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다 한번 실제로 한번 나중에 뵐 기회는 많잖아요. 솔직히 네. 이제 저 젊은 사람들 노력을 하면 네. 많이 부산도 오시고 이러니까 좀 사람들이 많이 뵙고 기회를 좀 많이 가졌으면 지금 좋겠어요. 예. 지역에서 활동을 행사를 많이 네, 하고 계속 계신데 하고 그거 있으니까. 한번 소개해 네. 주시죠. 예, 그 출마했을 때 그 유권자께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 부산이 수도권에 비해서 문화적으로 소외돼 있기도 하고 예. 또 부산 내에서 이 서부 지역은 더 하거든요. 그 북구에는 아예 문화회관이 없습니다. 강서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 문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좀 그 잘 만나기 어려운 분들을 제일 쉬운 게 일단 초청을 해서 문화 강좌를 하는 게 제일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분들이 네. 오셨어요. 초특급 스페셜 게스트 많이 오셨어요. 김재동, 유홍준, 네. 예, 네. 그래서 전 문화부 문화청장, 장관님 문화청장, 오셨고 오늘 또 이창동, 이창동 감독님 오시고. 선거 끝나자마자 네. 6월 달부터 네. 시작을 네. 했죠. 그래서 김재동 방송인 한 번 네. 왔고요. 예. 그다음 유홍준 청장 오셨고, 예. 그다음에 이범 씨라고 교육 전문가입니다. 예. 예. 그분 오셨고 오늘 이제 이창동 감독이 감독. 와서 예. 이창동 감독 강연은 정말 소중합니다.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예. 없어요. 안 합니다. 일반 강연을. 그 원래 이제 이창동 감독과 인연이 초록 물고기 그때 명재남 씨랑 이렇게 영화 찍었을 때 첫 인연 아닌가요? 첫 인연은 예. 그거 전에 이제 그 섬에 가고 싶다라고 박광수 감독. 박광수 감독, 그때 예. 이제 이 양반이 소설가에서 영화로 옮겨왔어요. 예. 그게 조 감독 할 때죠. 때부터 만났고 명계남 씨하고 이창동 씨는 대학 때부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메가폰 잡을 때는 초록 물고기가 처음이었죠, 맞죠? 이창동 그렇죠. 감독. 예. 네. 항상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뭘 안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창동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박하사탕 알아요, 맞죠? 네, 그렇죠. 이창동 감독 잘 몰라요. 옛날에 장관도 했지만 몰라요. 관심이 없어. 아니 그냥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니까. 젊은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모르는 영화는 사람들이. 아는데 그 감독을 감독이 잘 누가 모르는 이창동인지. 경우가 많죠. 예.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 서사 구조, 그러니까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네. 서사 구조에 대한 강연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도 이렇게 초청해서 늘 강연을 듣고요. 근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을 빼고는 안 해요, 이 사람이. 일반인 강의를 일반인 네. 일반 강의를 안 해요. 근데 어. 사실 이제 저보고 그때 최고위원 출마라고 막 강제한 게 이창동이. 그래서 제가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나쁜 분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예, 힘들게. 저를 이런 네. 구렁텅이에 쳐박았으니까 책임지는 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이창동 감독이 강연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네. 추가로 강연 요청은 안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고. 네. 예. 그러면 이제 이번에 문재인 또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아까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네, 그럼요. 문재인 후보에 대한 뭐 개인적인 에피소드,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추억. 그분하고야 뭐 재미있는 재미가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 한숨을 쉬지 한숨을. 이때까지 나온 질문 중에 제일 어려웠나 봐. 전부 다 막힘이 없었잖아. 스트레이트로 쭉쭉 나갔는데 지금 사람들이 못 보셔서 그런데 고개를 떨고 있었어요. 고개를 한숨 쉬면서. 아니 근데 그 양반이 이제 민정수석 하셨잖아요. 예. 네. 민정수석 하면서 이제 친인척 관리 대상에 저도 들어가 있었어요. 친인척이 아니면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저하고 명계남이 둘이 거의 그런 대상이었고 예. 그래서 그렇다는 사실을 이제 민정수석 예, 알죠. 있었던 관계가 예. 있죠. 그래서 한두 번 뵌 적이 있고 근데 예. 실제로는 이제 통합운동하면서 많이 만났고 술도 많이 마셨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전면에 나서지 않으시려고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올해 정치해 온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는 측면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한명숙 총리나 뭐 유시민 장관이나 다 많이들 해오셨는데 왜 내가 해야 되는지 그분들께 이제 도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야말로 통음을 하면서 이제 얘기들을 했었고요. 근데
좀 재밌는 이야기를 역시 해달라니까 좀 집안이에요. 역시 아니 가슴찡한 얘기를 해주시고 이 형님 왜 이러세요 오늘 진짜. 그리고 오늘 문재인 후보랑 네. 또 본인 이제 문장님이랑 예. 저 올련이랑 3명을 두고 올려까지 넣어요? 뜬금없다. 왜? 몇 가지 넣어야지. 아니 왜? 내가 뭐 같이 내가 만드나?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솔직히? 예, 3명 중에. 아 근데 진짜 문장님이지. 문재인 후보가 정말 호남하로 생겼어요. 예, 맞습니다. 그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 어디 세계 어디다 내놔도 어느 예. 나라 대통령보다도 예, 쉽게 국적이 꿀리지 않는 대통령이죠. 예. 잘생겼고 예, 기분 맞아. 좋잖아요. 네. 어떤 분 같이 아유 뭐 사진 찍히면 좀 찜찜하고 예. 어떤 분이라고 굳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럼 누구라고 얘기하면 1위는 그럼 문재인 후보, 2위는 아, 빼! 형님 감사합니다. 행위로 그럴게요. 예.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화제 좀 바꿔가지고, 사실 저희가 거의 마무리되고 아시잖아요. 있죠. 네. 예, 저희가 낙곰수 그 정봉주 의원 팬카페 네. 미건스 출신이거든요, 아, 사실. 그래요? 네, 거의 다. 저는 봉치스입니다. 봉치스나 뭐 미건스나. 예, 그래서, 이번에 가장 최근에 교도소, 홍성교도소 혹시 갔다 오셨어요? 그 갔다 온 지 꽤 됐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한번 예, 갔어요. 예. 그러고 이제 제가 그 아무래도 시민 캠프 쪽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만나서 같이 좀 의논도 좀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네. 그 이제 날짜 잡아서 가야죠. 근데 조만간 나올 것 같아서 빨리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나올까요? 나올까요? 뭐 10월 며칠이면 뭐 10월 26일. 26일이라는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정말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렇죠. 네, 그 정봉주 저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이 정말 그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네. 사람들이고 빨리 힘을 합쳐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마지막 질문은 이게 아까 이야기 중에 처음이 나와버렸어요. 남영동 1985. 남영동에. 예. 그 영화 그 조연으로 출연하신 거죠? 예, 그 이제 명계남 씨가 아주 나쁜 사람이고. 아니, 근데 그 영화는 좋은 사람은 김근태 하나밖에. 그러니까 전부 다 고문하는 사람들이잖아 그 안에서. 네, 그리고 이근아는 이제 이경영 씨가. 예, 이경영 씨. 이경영 씨가 체격이나 이런 게 아주 딱 이근아 씨랑 맞아. 생긴 거, 얼굴 생기신 건 아니에요? 생긴 것 생긴 좀 조금 안 다르나? 조금 살이 찌우면 닮아지고 그다음에 손이 이경영이가 굉장히 두툼하고 아주 그 사나이 같이 고문에 최적화되는 손. 이 영화가 맨 위에 있는 아. 사장. 네, 사장이죠. 네, 참 감동적입니다. 정말요. 꼭 전부 다 한 번씩 봐요. 네. 무서워서 아니 근데 겁이 제가 나는데요. 이 이게 책을 읽었거든요. 아. 근데 이 책만 봐도 너무 끔찍해가지고 사실 영화를 볼 엄두가 잘안 남영동이라는 나요. 책 맞죠? 근데 정말 예. 김근태 선배가 열심히 감췄지만 그게 오래전부터 발병했고 예. 다 고문의 후유증이거든요. 근데 이근한 씨가 계속 그래요. 너 몇 년 살고 싶니? 몇 달 살고 싶니? 딱 맞춰서 해줄게. 그리고 저 이재문 씨라는 분은 실제로 딱 그 옥사 했죠. 이근한 씨 고문받고. 예. 네. 그러니까 근태형도 실제로 그 양반 61에 가신 네. 거잖아요. 작년에.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고문의 후유증으로 가신 겁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가신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자행했던 분의 따님께서 또 나오셨다는 게 참. 그 시대는 또 다르지만 뭐 그런 분을 또 믿고 따르신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라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신기해요. 정말 개인적으로. 오늘도 우리 방청객 아, 저요? 네, 멍게야. 멍게야. 글쎄, 말씀할 기회가 너무 네, 없었어요. 맞아요. 원래 말 안 시키는데 같은 집안이라 마이크를 좀 무서워해가지고 예. 아니, 그 영화 얘기 나와가지고 하나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그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여가가 사실 특별히 누릴 만한 게 없어요. 그 사실 영화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문장님 나오신 영화가 다 제 초등학교 네. 때나 뭐 나오고 사실 기억이 잘 없거든요. 18세 부러진 화살 빼고는 진짜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출연하신 영화 중에 저 20, 30대가 조금 봤으면 좋겠다. 20대로 찍죠. 30대는 빼고 20대. 여기 30대도 있는데. 20대가 봤으면 좋겠는 영화? 네, 좀 몇 개 좀 추천 좀 제 해주세요. 영화 중에서 봤으면 좋겠는 영화 거의 없지. 거의 없지. 그러면 안
이미지 안 좋아, 이미지 안 좋아. 그들도 우리처럼이라는 영화는 맞습니다. 이제 그 사실 우리 역사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힘든 게 네. 87년 유월항쟁이 성공한 다음에 양김 씨가 분열한 겁니다. 네. 그리고 90년에 김영삼 총재가 민자당하고 합당한 것. 네. 예. 그것이 그 후유증을 우리 지금도 계속 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그 87년 대선 분열 후에 실패한 상태에서 새롭게 방향을 모색하는 지식인의 예. 본회를 담은 지식인의 영화예요. 본회.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당시에 영화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화였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는 이제 영화적으로는 의미 있었던 게 경마장 가는 경마장 가는 게. 제가 일이라는 사실 건데 그거는 지금 이제 소위 탈근대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근데 문화적으로 탈근대죠. 그 싸이도 그런 거죠. 아예 삼류를 예, B급. 상품으로 내세운 거죠. B급 문화를 예. 그런 면에서 탈근대 영화, 탈근대적인 영화로는 경마장 가는 길이 최초 영화입니다, 한국에. 그래서 그 영화가 그리고 그 두 저희는 가지. 아줌마들이니까 10대 자녀가 있거든요. 10대에게 네. 추천할 수 있는 영화. 10대는 저기 꼴찌에서 1등까지 우리 반을 쳤습니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거는 88년도 영화고요. 그게 이제 그때 교육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전교조 운동이 있고 그럴 때 그거를 좀 반영한 영화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탈근대에서 좀 또 다른 차원이 이제 홍상수 영화들이죠. 예. 홍상수 감독이 제가 한 게 오수정. 오수정. 오, 오수정. 그거 네. 오수정 그다음 몇 개 있었죠. 첩첩산중, 네, 뭐 질투는 나이면 질투는 박찬욱 나이. 감독이라고 네, 다른 네. 분인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억에 남는 영화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역윤동 감독의 세상 밖으로 세상 밖으로. 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전에 약속 없이 찍은 영화예요. 거의 유일한 영화입니다. 예. 한국 영화사에. 예, 예. 그러니까 이 장면은 대충 이러이러한 정도의 얘기가 오고 하면 된다. 정보가 제공된다. 마음대로 해라. 예. 그래서 카메라 감독은 이제 원래 그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유영길 감독이라고 돌아가신 네. 분인데 예. 그분이 찍고 그냥 어깨 걸고 그냥 막 찍은 거예요. 막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영화가 그야말로 지금 이제 사람들은 기억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쌍욕으로 점철되는 영화거든요. 예. 진짜 로드무비잖아요. 예, 예. 전체가 욕이 재밌는데. 돼서 예. 그 영화 이후에 검열에서 욕이 삭제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한 영화네. 네, 근데 이제 영화 그러니까 검열 측면에서는 그랬는데 영화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갖는 영화였다. 그래서 그런 게 기억에 남는 영화죠. 네.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네. 오늘 원래 그 제목은 부산 사람 만나요 문성근 편 이렇게 예.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이것만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성근님께 부산이란 그 정치적인 고향이고요. 형님이 못했기 때문에 저 꼭 하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예, 저기 오늘 저기 문장님 모시고 시간이 정말 빨리 갔네요. 예. 생각보다. 오늘 희망과 버전 뭐 깨어있는 시민 이런 걸 진짜 몸소 또 실천해 주신 분인데 진보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뭐 진보 어렵고 뭐 특이한 사람이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영혼의 울림을 듣고 가슴의 떨림을 몸으로 실천하고 마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인데 마음의 떨림을 듣고 실천하는 게 가장 큰 이제 젊은 사람들의 이번에 12월 19일 날 대선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을 건데 거기 꼭 실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올바른 한 표를 또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또 즐거운 팟캐스트가 됐네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또 사랑의 문이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열리기 위해 그대의 함성이 필요해요. 함께 소리치며 문을 열어요. 서로 박수치며 문을 열어요. 매일 향한 문으로 모두 함께 걸어가요. Disconnected.